저는 토론타니 감리교회 석동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계신 이 좌웅 윤치호 평전은 개인적인 행적을 진술한 전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평론 또 가치적인 평의를 거친 역사적 재조명의 성과들을 볼 수 있는 인물전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내내 역사적 그 재조명의 성과물들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즐거움이 있는 이런 출판 기념회가 되어지기를 제가 또 소망하면서 먼저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좌웅 윤치호 평전 출판 기념회로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판 기념회 내내 한 사람에 대한 역사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민족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신앙인으로 누구보다도 깊이 나라를 생각한 생각자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책을 저술한 윤경남 본사님, 그리고 또 여러가지 도움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민석홍 장로님, 이분들의 신실한 노고가 이 연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후학들에게, 후대에게 복되고 가치 있는 이런 결실을 맺게 하는데 후원하며 장려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참여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이 출판 기념회가 기억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적 재조명의 성과들을 보는 이런 즐거움도 있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우리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마틴 루터의 작사인데요. 우리 함께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전하에 노라마
시간에는 유영식 선생님 교수님 나오셨어요. 윤치호와 캐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라가서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 2018년은 한국과 카나다의 참 기념된 기억에 대한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카나다에 살고 계시던 개인 선교사님이 한국을 가신 지 130년이 되니까 이로부터 우리 한국 카나다 역사는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윤치호 선생님이 우리 카나다 땅을 밟은 것이 1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수교로 봐서는 55주년이 되는 해이고 종전으로 봐서는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치호 선생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유은열 장군님이 김옥금이라든지 개화파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84년 갑진전쟁이 실패를 했을 때 윤치호는 상해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서 미국 간미교에서 운영하는 그 중서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시다가 1888년 11월에 미국으로 가셔서 내시빌에서 계시다. 그리고 조지아에 있는 에머리 대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가는 것, 그러니까 상하이를 갔습니다만 상하이를 가시는 그 길목에 카나다를 들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시는 중에 시카고에 잠깐 들렸습니다. 시카고에 있는데 그때는 1893년에 세계 박람회를 하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려보니까 윤치호 선생님이 보니까 거기에 카나다 호박이 있는데 그 호박의 크기가 486파운드나 됐다.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윤치호 선생님과 카나다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카고를 지나서 카나다로 와서 제가 연대별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카나다 땅을 밟은 것은 1983년 10월 14일입니다. 6시에 도착을 하셔서 맨 처음에 들어가신 호텔이 그랜빌 호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라고 보니까 그 식당에 있는 그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하는 것에 그냥 파리대로 모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는 다주 옮기는 것이 오리엔탈 호텔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계시다가 그 다음이 토요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은 감리교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았는데 윤치호 선생님 카나다에 여기서 첫 인상 무엇이라고 썼냐 할 것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밴쿠버는 아름다운 도시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다. 기후는 온화하다. 산에는 하얀 눈이 쌓여있고 저물은 꽃들이 피어있는 경치가 눈에 띄는 대조를 이룬다. 밴쿠버 타운은 겨우 6년 전에 형성을 했는데 일본인, 중국인, 카나다인, 영국인, 미국인,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를 일으키면서 다양성을 가진 도시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윤치호 선생님은 카나다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예배를 먹고 마친 다음에 어딜 가셨느냐 그 같으면 그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파크를 딱 둘러보다가 떠나시면서 거기서 이제 주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이는 그 고사리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 그 다음에 이끼 종류를 이렇게 아름다워서 뜯어서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요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수입품을 가지고 가시는 거 바로 윤치호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인프레스 오브 캐나다 인디아라고 하면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상해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접촉 상황 때문에 그래서 상해를 다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96년 고종께서는 러시아의 이
니콜라 2세, 황 2세의 그 대관식의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수행원의 일원으로 옵니다. 이때 한국 사람으로 온 수행원은 정식 수행원은 5명인데 그 민영환이 그 몸종, 그 손영이라고 하는 분을 오셨기 때문에 일행들은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부터 모출과 대륙횡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카나다를 최초로 대륙횡단을 한 사람들은 민영환 일행, 그 사절단, 여기 이제 윤치호 선생님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민영환 해천 추억이라는 것에 약간 그 상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다에서 얼마를 지낼 것 같으면 9박 10일, 그러니까 후리하고 열흘 동안 카나다에서 머무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 것 같으면 윤치호 선생님이 당시 나이가 35세인 1899년 6월 달에 덕원 직후라고 하는 원산입니다. 원산이라는 것은 감리사로, 장사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정가는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나다 역사를 비교를 해보면 1898년에 카나다에서는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그래서 이제 카나다에서 온 사람들, 영국, 미국, 카나다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들이 이게 테리토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나눠요. 선교구역을 나눕니다. 그 나눌 때에 카나다 선교사들이 분할을 받은 곳이 함경남북도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남북도는 원산이니까 이게 프로퍼티를 트랜지션해야 됩니다. 그때 윤치호 선생님께서 이런 사항을 다 맡아 주셔서 카나다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를 같으면 카나다와 한국 역사에서 카나다에서 가장 정치인으로서 높은 사람, 그러니까 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헐버트 말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 있는 대사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1930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와서 파티를 환영했는데 윤지호 선생님이 그 환영사를 합니다. 환영사인데 이런 것을 잠깐만 제가 한 분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떤 의미에서 귀한 카나다인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외교 장관입니다만 더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지난 40년 동안 대영국 영방국인 귀하의 나라 대표들께서 한국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귀하의 나라의 가장 고상한 아들과 딸들이 교육과 전도 그리고 기타 자선 사업을 위해 사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교사들 왔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찍이 당신보다 인주가 40년 전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하고 이제 카나다하고 윤치호 선생님하고 관계가 됩니다. 1935년 에이비슨 선교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 환영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송별사를 하기도 하는데 고별사를 윤치호 선생님이 하시는데 제가 기니까 다 읽을 수 없고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별 인사에 상응하는 무미한 상투적인 말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단순한 헛수고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간략하게 저의 고별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또 단 하나 이런 연관이 이제 서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25년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게일은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윤치호 선생님이 그 출판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실 때 YMCA라는 관계로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윤치호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 자비를 들여서 1925년에 게일의 성경을 출판해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라벌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똑같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
윤치호 선생님의 따님 헬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헬렌을 양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길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로 윤치호는 카나다와 조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 그렇게 있는 것, 띠를 그 있는 역할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윤치호 선생님이 카나다 땅을 밟은 지 금년에 125주년이 되는 이때에 윤치호 선생님의 평전을 출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한국과 카나다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 경사스러운 2018년을 조 의원님 그리고 또 스텝 조단이 왔으니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 동포들도 여러 후원해 주셔서 이런 더 경사스러운 일이 2018년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것을 더 경사스러운 해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식 전 토론토대학 교수님, 해박하신 교수님다운 박식한 그런 말씀을 요약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히 사회를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신 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동산 캐나다라는 시사 조각 주간지를 만드는 이용호입니다. 우선 저자 윤경남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생년월일을 안 밝히세요. 근데 성분을 밝히겠습니다. 윤경남 선생님은 1936년생이시고요. 근데 올해 82세. 대단하시죠? 근데 82세시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필자가 뭘 소개해드리기를 원하시냐고 물어서 정리한 겁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시고 캐나다를 2001년에 오셨습니다. 17년 전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내세우실 건 그야말로 다양한 저서입니다. 저서. 본인이 요약한 것만 보더라도 부부미 10개명, 노년학을 배웁시다, 성지의 향기, The Fragrance of the Holy Land, 역사로서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트루니의 구독, 꿈꾸는 어른, 헨리 코레이의 눈물의 아들 어거스틴, 역술서는 지금 민영관도 윤치호 선생님이 거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조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한말 조선 말기의 위대한 사상가, 진짜 선각자이시면서도 말년에 약간의 친일 행각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친일 인사로 불린 이분을 그야말로 새로운 조명을 받게 해주신 장본입니다.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치호 일기 제4권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조반뇨,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조반뇨 카르스키의 신부님 시리즈, 신부님 러시아에 가다, 이런 다양한 저서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 팬클럽 한국분부 회원, 한국번역가 협회 회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좌웅 윤치호 선생의 문화사업회 이사로서 윤치호 선생을 아마 재발굴하는데, 재조명하고 제 위치에 올려놓는데 정말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번에 윤치호 선생과의 관계는 좌우 윤치호 선생의 증손녀입니다. 증손녀.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의 사촌 동생인 윤치소 장로님의 손녀 되십니다. 자, 이분까지 여기 저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조성준 온타리오 주의원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사실 온타리오 주선거가 한 5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표박 일부러 엄청 뛰셔야 될 그런 시점인데 여기 귀중한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토론토 시의회 8선
대단하시죠. 2년 전에 온타리오 주의원 MPP 되셔서 현재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두 달 안 남았죠. 다시 재선에 온타리오 주의원 재선에 도전하시는 조성근 의원님이십니다.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반갑습니다. 제가 불러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기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그 감개무량한데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는 우리 온타리오에서 제일 존경받는 한국 분들은 다 여기 선배님 친구들 나와 계시고 또 제가 상당히 그 감개무량한 것은 우리 그 이윤철 선생님이 발간 출판 기념에 감히 이렇게 축사를 맡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아까 그 이용식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이윤철 선생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또 연구해본 일도 없고 또 역사가도 아닌데 이렇게 자리에 쓴 것은 제가 상당히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 이번 그 출판을 하시는 우리 윤경남 권사님 또 민석홍 장로님 그분을 제가 그 한 20년, 25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뵀습니다. 우리 누님이 이화대학교 교수로 37년 5개월을 근무하셨는데 우리 윤경남 군사님은 아주 친한 친구시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갔다가 우리 누님 덕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두 분을 처음 배웠는데 그때는 그냥 그저 사회사업가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일로 그 따님 있는 대로 이 캐나다로 오셨고 여기서 더 아주 깊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그 문화 사업도 하시고 출판도 하시고 또 우리 민석홍 장로님은 우리 집사람이 제일 여전한 팬인데 그렇게 훌륭하시다고 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전 저 책을 읽으려면 아마 3년을 걸려야 할 텐데 3년을 걸려서 저 책을 내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오늘 모임을 위해서 우리 민수공 장로님 네 분을 모시고 한 두서너 시간 짤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짜 그 윤치호 이 선생님이 아주 천재시고 참 우리 한민족에 이런 분이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16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어, 뭐 영어 이런 거 해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 영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신다면은 그 미국 대사관에 이 공사가 얼마 제일 높았나 본데 그 당시에 아주 그 오피셜 인터프리터로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윤천 선생님은 특별히 카나다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윤치호 선생님은 150년 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작년이 우리 카나다에는 150주년이죠. 온타리오도 150주년. 그래서 그 비슷한 때 우리 카나다에서 탄생을 했고 우리 또 윤치호 선생님이 또 태어나셨고 특히 제가 아주 많이 기쁜 것은 우리 윤치호 선생님 이 출판 기념이 이 한국이 아니고 바로 카나다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런 기념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아주 참 기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세례교인이고 카나다를 제일 먼저 다녀간 한국인이시고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하고 온 강요시고
개화기의 선각자 남감리교회를 한국에 초치한 사람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발행하신 분이고 망명하지 않고 끝끝내 한국에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고 근데 끝판에 가서 일본 정권에 좀 협력했다 해서 좀 불미스러운 타이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아마 감히 제가 말할 수 있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무슬람교, 불교, 무종교, 흑인, 백인 해가지고 오늘도 벌써 몇십 명을 앞서다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인도 친구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어진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도 임금이 하루는 그 왕이 갑자기 우리 캐비넷에 이 내각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제일 마음이 후하고 참 어진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 장관 내가 당신한테 하나의 프로젝트를 줄 텐데 그걸 좀 꼭 이행하게나 물론 각하가 도착하시면 해야죠. 지금부터 내가 한 달을 줄 테니까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나쁜 사람, 못된 놈 10명을 잡아와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회보사부 장관쯤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나갔는데, 그 장관은 아주 성격도 고약하고 아주 무서운 내무장관을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관한테 하나의 프로젝트를 줄 텐데, 좀 하겠나? 물론 해야지. 그러면 이 미팅이 끝나면 당장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좋은 사람 10명을 좀 데리고 오게. 그럼 쉽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사회부 장관이 이제 돌아왔어요. 장관, 그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10명을 잡아왔습니까? 그랬더니만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도 전역을 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다 좋은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여튼 수고했네. 이제 그 다음날 내무장관이 들어왔는데 생기면서 10사람을 좋은 사람 10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장관이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도 구석구석 다 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전부 나쁜 놈들이지 좋은 사람은 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네. 그래서 그런 인도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남을 볼 때 자기 나름대로 본다 이거죠.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좋게 보고 나쁜 사람들은 다 나쁘게 보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상당히 편견이 심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윤천 선생님 같은 분이 하신 그 업적을 우리가 편견 없이 참 잘 우리 역사에 기부를 했으면은 끝판에 가서 조금 실수한 것만 부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아름다운 역사를 쓰고 또 그런 분을 우리가 더 존경할 수 있는데 그런 나오심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스터, 저는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문인이시면서 아마 굉장히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문자 선생님하고 또 우리 저자 윤경남 선생님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시라고 합니다. 임문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서평을 해주시는데 임문자 선생님에 대한 인물은 이분이 누군가 아시려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422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임문자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좌웅, 윤초, 병정 아주 성대하게 출판기념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여기 토론토에서도 한다고 또 좀 초청해 주셔가지고 민석홍 장로님하고 저기 문화사업회 윤경남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고요. 또 그 귀한 책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여성적으로 일기도 번역하시고 윤경남 이사님 그 열정에 제가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글을 거기다 좋은 책에 실어 주셔갖고 가문의 영광이고 또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평은 아니지만은 윤초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애국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애국가 작사가 이상이라고 그렇게 또 알려지기도 해서 좀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생각이 나요. 스코틀랜드 민요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애국가를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다른 나라 민요로 애국가를 부르는 걸 보고 3년 동안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듣는 애국가를 작곡했다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애국가를 들으면 그분이 신한일보에 쓰시기를 뭐랬냐면은 애국가를 부를 때는 여기는 이렇게 부르고 저기는 저렇게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애국가를 들으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연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보에다가 강하게, 약하게, 쉬어라 이런 부호를 다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격해갖고 그거를 쓰셔갖고 상해 임시정부에 헌정했다고 해요. 책 유동식 교수님 쓰신 글 517쪽하고 518쪽 보시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애국가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가사하고 작곡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유행가를 듣는다든지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에 가사하고 곡이 맞아야 그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곡도 좋지만 가사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젊은 열기에 막 흥분하셔갖고 너무 좋아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애국가 가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악보에 상해 정부에다가 헌정할 때에 작사자 이름을 빼놓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기 사진 보면 악보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봐도 작사는 누구, 작곡은 누구, 그게 항상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서 가지고 거기다가 쓰셨더라면 뭐 왈가왈부 하면서 누구 작사다, 누구 작곡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애국가 가사가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 윤치호 선생님 지으신 가사하고 안익태 작곡가의 곡인 우리가 현재 부르는 애국가, 그것만 지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강연하는 거 들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보다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생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애국가예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또 사회 보시는 이용우님 알고 봤더니 제 대학 후배예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이 바로 제가 난 글 뒤에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소설가 조성기 소설가의 글을 인용해서 쓰셨어요. 우리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와 작사자인 윤치호, 또 두 사람 모두 친일파로 규정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 독립선언문을 쓴 최남선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이상하고 참담하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애국가를 지은 사람들하고 독립선언문을 쓴 분들이 친일파라는 명단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좋은 거는 다 쏙 빼고 왜 친일파라는 명단을 만들었는지, 제가 언제 한번 친일파 명단을 보고 우리나라 인명사진인 줄 알았어요. 훌륭한 분들이 이름이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대학의 총장님 이름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명단을 만든 사람들 얘기로는 뭐 친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서 친일을 하시냐고. 그분들이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만나면은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 일제시대에 끝날 무렵에 그런 일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게 무슨 이분들한테 올가미를 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올가미를 우리 후손들이 벗겨드려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친일파 명단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괘씸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그 성각자들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를 그 높은 이상과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면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가서 잘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도 건설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윤경남 이사님 윤씨 집안에는 특별한 DNA가 있나 봐요. 제가 감탄하는 것이, 아니 윤치호 선생님뿐 아니라 그 자손되신 분도 너무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일을 추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히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본받을 일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동기 목사님 나와주시고 윤경남 선생님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이문자 선생님 다시 나와주세요. 후원금 전달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를 내는데 정부 지원 한 푼도 없었죠. 오로지 자비로 들어서 했는데 그나마 이런 분들 계시기에 이런 출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석동기 목사님께서 이 저자 윤경남 선생님께 후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주십시오. 감리교 목사님, 제가 제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윤치호 선생님이 남감리교회를 한국에 들여오신 분이라 감리교 목사님들을 뵈면 그냥 뵈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남 권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윤치호 선생님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국의 교파 교회가 우리 한국에 이제 이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파가 굉장히 많죠. 근데 감리교는 교파가 없어요. 지금 다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이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아주 셉니다. 지금도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는데 그게 정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감리교회가 세요. 그 정도로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남감리교, 북감리교회가 한국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게 주역이 누구냐? 바로 윤치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 윤치호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정말 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우리 이 윤치호 선생님에 대한 이런 정말 좋은 평가들이 해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 너무 정말 고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 기념사업의 또 출판이라든지 정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물론 출간을 했지만 윤치호 일기 정간을 다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자 선생님 코리안 헤리티지 캘리포니아 센터 거기 책임자로 계십니다. 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달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은 US 달러. 우리가 훨씬 더 많고. 이렇게 사진도 찍히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가져올 거예요. 잠시만 악수하는 거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어때요? 마이크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아마 후원금이 쇄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이 책 평전 윤치호 이 귀중한 책을 성수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에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 김하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김하나 동아시아 도서관장, 동아시아 관장인가요? 이제 전체 관장이죠? 동아시아 예. 어쨌든 이 굉장히 소중한 장소로 부과될 겁니다. 저 그림 저 그림 밑에 저거 밑에 저 글씨가 나오는데 예. 그 책을 이거 안 하세요? 예. 하나 둘 우리 김하나 관장님이 앞으로 이 책을 많이 좀 주변에 많이 읽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다음은 반비합창단 좀 지루한데 기다리시는데요. 우리 노장들로 구성된 반비합창단께서 나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백전 노장들 나와주세요. 김명규, 유종수,
김창환, 강기용, 민석홍, 김인환, 김학규. 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서 동행자 수고 좀 해주세요. 김병규 파이팅! 총수 화이팅!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긴장을 부수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피아노는 이지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요. 여기다 가운데 놓을게요. 여기다 놓을게요. 정남 너위
그 여섯 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맨 왼쪽에 서셨던 유정수 교수님, 유정수 박사님은 몇 개월 전에 사실 병마로 쓰러지셨었어요. 근데 오늘 저 뵙는 것만 해도 반가운데 직접 무대에 서서 이렇게 노래까지 하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거 유정수 박사님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마 백수를 그리실 겁니다. 그 사정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홍 그리고 윤정남 선생님의 부군이신 의사 윤석홍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윤치호의 60년 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홍 장로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정남 선생님의 부군이시죠. 같은 36년생, 같은 해에 이민 오셨고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해군 시설장교 근무, 또 효성 엔지니어링 사장, 가장 중요한 거 서울 안동교회 은퇴장로, 이런 진짜 이 강연 엄청 잘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마 3시간도 자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간략히 줄여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사 민석홍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소개받은 저 민석홍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두 가지 좀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마이크를 핸드폰에서 울려서 제가 일부러 153년 전에 태어났다가 73년 전에 돌아가신 윤치호라는 인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늘 이런 강연을 하는가? 첫째 질문. 그런데 이 강연을 왜 하필이면 담야창단에서 노래 나가는 민석홍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숙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서울에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종교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 교계 지도자 또 친지 여러분들이 모신 자리인데 상당히 이 위압을 받고 제가 이런 자리에 강단에 쓴 것이 평생에 지금 3번째예요. 딱 3번째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양심을 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도 없고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일도 없고 이 자리가 저는 평생에 3번째 아주 명예로운 그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8년 전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 100주년 그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선 목사님도 소개를 하셨지만 우리 개신교가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한 이후에 에큐메니컬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주 세계적인 첫 번 이 대회인데 거기에 선교를 받고 있던 조선이라는 조그만 이 반도 나라에 윤치호라는 인물을 특별 초청을 해서 1250명이면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윤치호라는 인물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뭐냐면 선교를 받은 피선교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선교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10년입니다. 10년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병합되기 이제 6개월 전 이분은 반은 이 망명, 반은 휴방, 아니면 도피 여러 가지 착잡한 그 심정을 갖고 이분은 미국을 거쳐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에딘버러를 가서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계에서 그분이 연설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계 역사가 새로 써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갖다가 주는 선교, 우리는 받는 입장. 그런데 받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초대받으면 누구의 초대를 받았느냐 하면 닥터 존 머트, 그분은 이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세계 YMCA 총무를 오랫동안 하시고 청년운동을 이끌어 오시고 또 평화주의자고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이 윤치호라는 인물하고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이 윤치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꼭 여기서 연설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연설을 들은 모든 그 영국과 미국의 콧대가 높은 턱시도 다 있고 사진을 보니까 다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그분들이 쇼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나? 근데 영어를 뭐 단어를 많이 쓰고 유창한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선교를 받은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 비전을 저렇게 신랄하게 그거를 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대회 중에 그 세션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교제 내보내는 그 선교사 선발할 때는 제일 우수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진국에 갈 때는 그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국내에 남고 학교 남고 목회를 하죠. 그 어려운 아프리카나 뭐 중국이나 조선 같은 데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좀 희시한 사람 보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윤치호라는 인물이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당신이 자선사업 풀어 온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10년에 이 선교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씨앗이 시작이 됐고 아까 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감리교가 합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분은 1930년에 이제 이 남북 감리교가 조선에서 제일 친구로 합쳐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는 그로부터 38년 이전에 에머리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 20몇 살 먹은 그 학생의 신분으로 그 선교지 본부에 가서 조지아주에 있는 그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있는 그 센터 가서 남감리교 본부에 태우고 남북감리교회는 합쳐야 됩니다. 남감리교가 이 분리하는 것은 그 궤변이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합치십시오. 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교단의 이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합치시켜 하는 얘기를 학생이 총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분이 1893년 그분이 일기에 학생 신분으로 영어로 아주 간절하게 쓴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총회장, 대학교 총장 이런 분들이 아니 조그만 그 동영상을 봐야지 감이 어디다 대고 이걸 합치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분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1893년부터 1910년이니까 벌써 뭐 7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그 소신을 가지고 에든버러에 가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왜 저희가 갔느냐 하면 그로부터 100년 후에 그러면 비선교지에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자. 그래서 그때 100년 전에 왔던 참석했던 사람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이 인도에서 2명, 일본에서 1사람, 조선에서 윤치호. 그래서 한 5명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다 그 조직위원회 수성을 했는데 토론토에 와 있는 우리 내자 윤경남 본사한테 연락이 됐어요. 이 당신이 윤치호의 후손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신앙을 전설했고 명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정식 초대를 받았는데 물론 뭐
비행기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자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이 폐회하는 날 폐회식에 저희를 정식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야 그때도 뭐 한 1000여 명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이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00년 전에 이 자리에 섰던 윤치호의 후손이 지금 여기 왔는데 만약에 윤치호 선생이 지금 여기 와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느냐? 그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100년이 지난 후에 세계 선교가 어떻게 발전이 됐으며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방향을 가야 되겠나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는 뭐 따라간 사람이고 저희 가서 이제 둘이 얘기를 했죠. 그게 제가 평생 처음에 그런 그 강대에서 한 첫 번째 연설입니다. 설문이 좀 길어졌어요. 두 번째, 작년에 이제 서울의 종교교에서 이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 기념인데 그러면 윤치호의 인물에 대한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40분 이내를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원고를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제가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원고를 쓰면 한 10,000페이지 정도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40분에 맞춰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연설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40분에 딱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근데 오늘이 이제 세 번째예요. 제가 시간이 배정받아 30분인데 이미 이제 너무 늦었고 또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해놓고 얘기 길게 하는 거는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약을 해서 일기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제가 자문자답을 하겠는데 왜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 윤치호 일기가 있다는 거를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내자 이제 남동생 처남이 이제 5명 있는데 5명 중에 셋째 처남이 아주 우수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과학자면서 이 사람의 역사에 아주 깊이 조예가 있는 동생이 있는데 윤창구 박사가 이거 할아버지가 학교 시대도 그렇고 유학 시대도 그렇고 평생을 일기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유영익 박사가 계신데 얼마 전에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고 한림대학 교수, 연세대학 교수, 고려대학 교수 하신 분이죠.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같이 회의를 하면서 윤창구 박사한테 당신 집안에 윤치호 선생이 일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발굴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윤창구 박사가 집안을 다 수소문해서 일기가 미국에 가 있는 걸 알았어요. 미국에 가 있는 안가 어떻게 되냐면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윤치호 선생의 큰아들 윤영선 씨가 그의 아들 윤영선 씨의 막내 동생 윤정선 이따 설명드릴 이름이 조셉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게 위험하니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보따리에다 해서 원본을 미국으로 가져간 걸 알아서 그걸 국사편찬위원회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와가지고 그거를 만든 것이 이 40년 전부터 해서 그 이후에 한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윤치호 일기라는 것을 이렇게 11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앞에 5년은 이제 이 한문으로 썼고 그 뒷부분은 전부 영문으로 썼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인쇄를 해놓으면 뭐랍니까? 누가 읽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쓸 위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얘기가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제 소개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소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서 제가 이력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 이력서를. 이걸 내가 지금 반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태어나긴 서울의 복판에, 북촌에서 그래도 뭐 아주 높은 귀족은 아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불행하게 내가 태어나는 신분은 뭐냐면 일본 황국 신민으로 태어났어요. 이름이 민씨가 아니라 이와모토라는 일본 성을 타고 왔어요. 몇 년 지나 해방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 웃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기 성조기 밑에 2년을 또 살았어요. 1948년 대한민국 수립돼서 대한민국 됐다가 그것도 2년 지난 다음에 인민공화국이 또 들어와 점령하니까 인민공화국 밑에 시민이 됐다가 뭐 이날은 뭐 빛나라 하고 김일성 장군 그 노래도 불렀고 그거 나가서 이 행사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됐든지 부러워하는 학교는 아주 서울 한국에서 제일 명문이라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여러분들이 다 뭐 부러워하고 한쪽으로는 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야 내가 그러면 국민의 응원을 해야 되니까 해군 장교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해군 장교 시험을 봤더니 아마 한 10대 1로 더 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모인 다 수지들 다 모이는데 그거 뭐 9명이 뽑는데 보니까 한 150명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들어가서 해군 장교로 근무를 하고 5년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또 뭐 여기저기에서 그 직장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1948년부터 지금이니까 70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래도 학교를 뭐 KS라는 저 붙었고 그 직장에 나와서 그리고 영어하는 그 직장 또 영어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영어를 하고 이런 사회에서 사니까 내가 영어를 그래도 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나름대로.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력서 쓰면 아주 굉장히죠. 신랑감 1등 신랑감 될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여기다가 일기를 하게 됐냐면 윤치호라는 인물을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애국가를 작사했다. 그런데 얘기는 친일파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무슨 소린가? 친일파기 때문에 애국가를 작사할 수 없다는 거냐? 아니면 윤치호가 작사를 했지만 친일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냐? 세 번째는 윤치호는 그 애국가 작사할 그런 의인이 못 돼.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냐? 그 제가 이제 우리 처남이 이 책을 읽자는 거 했으면 이게 굉장한 책이라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윤치호는 친일파기 때문에 애국가 작사를 할 수가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에서 11대 2? 이렇게 했는데 12명이 윤치호고 2표가 안창호를 한 얘기가 아니고 다 했더니 이거는 윤치호가 맞다. 그러면 공인을 하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래도 그분이 친일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국가로 지정하면 정서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십시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창호 선생님을 하시는 쪽에서는 안창호 선생님 2표고 윤치호가 11표? 근데 그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안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모리 대학에 저 애국가 이거 원본을 보러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글자는 이게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친필이지 않는데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얘기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윤치호라님은 내가 몰라요. 이 처가 쪽에 뭐 친척이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난 일도 없고. 그리고 이분은 이 엘리트인데다가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이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를 얼만큼 친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친일한 게 뭔가 그게 궁금했어요. 두 번째 질문 궁금한 거는 우리 형님이 그 한림대학에 이제 교수로 계신데 유영익 교수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유영익 교수가 이걸 보시더니 이거 민 박사 그 얘기 보니까 이저 민 박사님 이저 조상되는 분 욕을 막 하셨습니다. 그 일기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제 증작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하는데 상당히 그 요직에 긴 분이니까 완전히 노선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드린 이 팜플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윤철한 인물은 이런 인물. 그리고 그 당시에 정서는 이러이러한 갖고 평가를 한다. 근데 그 편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은 무슨 안 맞으니까 윤철한 인물이 아주 욕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생각하니까 아주 궁금해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우리 할아버지가 뭐를 했기 때문에 윤철한 인물이 이렇게 일기에다 썼을까?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상당한 그 도덕적으로 이 깨끗한 사람이고 독립협회, 독립운동, 이 독립신문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보는 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동기가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력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여튼 인도에 오는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이게 군맹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님들 많고 코끼리 만져보고 그리라고 그랬더니 뭐 별하게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치호 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영어로 쓰니까 좀 읽으니까 뭐 했다? 오늘은 날이 됐다. 뭐가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일기에다 쓴 그때 상황에 대한 써놓은 것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 어려움을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셰익스피어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 상황을 여기다 대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컬리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영국 역사,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를 우리나라 현실 대비해 보니까 이건 이렇더라. 근데 내가 뭐 꽝이잖아요.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영국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까? 셰익스피어 내가 연구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뭐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서상관, 동양의 철학은 이렇게 되고 서양의 가치관은 이렇고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고 우리는 그럼 가는 게 뭐냐? 이분의 고민이 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이거 여러 번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그러면 작사자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국사편찬위원장을 면담을 했어요. 그 면담하게 된 거는 지금 조 의원님 계시지만 6년 전에 정원찬 총리가 여기로 오셨어요. 뭐 정원찬 총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뭐 동문관계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소개시켜 주셔서 그 얘기를 했죠. 봤을 때. 이게 총장님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총장이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 편합니다. 근데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서울대학 출신의 국사편찬위원장을 소개할 테니 가서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만났잖아요. 둘이 가서. 서울 가서 정식으로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갔어요. 이렇게 해서 저 본인 집필을 했는데, 그래갖고, 그러면 저기를 공인을 빨리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아주 페어한 분이에요. 학자적으로. 편파적인 안 분이에요.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윤치호 선생님이 친일했던 흔적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우지 않는 한은 국가로 공인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윤치호 선생님 뭘 친일했다는 게 내가 잘 모르겠어. 뭐가 친일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1904년 8월 21일 날짜가 제1차 한일 의정선언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1905년 을사조약은 아세요. 그 전해 1년 전에 제1차 의정선에 한국 조선 대한제국은 넘어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됐냐면 하야시 공사가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야,
고종 황제야 대신들이 다 묻는 거하고 썩어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관권도 팔고 이권도 팔고 뭐 교통도 팔고 뭐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하야시 공사에다가 야 우리가 돈 여기다 꽂주고 너희 개발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다 너희 개인에다 집어넣고 러시아한테다 팔아먹고 이용이가 다 이렇게 해먹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계약을 마음대로 못해.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일본에 있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해라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연치호라는 인물은 외부 차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하야시가 싸움을 썼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어떻게 해서 감독관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가 저기를 해? 근데 하야시 얘기, 너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다 한다고 그러는 거 다 안 되니까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안 되겠다. 그게 끝에 버티는 거야, 이제. 싸움을. 난 못해. 해. 내가 외부 차관으로 서명하가 효력이 문구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주 아차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이 윤치호라는 인물이 피해를 당하고 하느냐면 지금 친일파라고 뭐 매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복통이 터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때 윤치호라는 인물이 왜 거기다 서명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모르는데요? 아니, 모르시다니. 아니, 책에 여기 있는 게 이게 복사 편찬이라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기록에 있는 걸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친일파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친일파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역사가 잘못돼도 그럼 후손들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뭡니까? 왜 이걸 윤치호를 다 화내겨? 근데 그 당시에 외무 대신 누구냐면 이하영 씨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이종찬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참모총장 분. 그 할아버지예요. 외부 대신이 자기가 사인해니까 자기 싹 빠졌어요. 빠지고 아프다고 들어놓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빌 수 없습니까? 저기를. 윤치호가 외부 대신 서울을 발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총리 대신 보고 하시고, 이 저기를 내가 윤치호를 시켜서 사인할 때는 좋다. 그러면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인물은 왜 이러냐면 그때 왜 자결하지 않았나요? 네? 민영은 뭐 그 일에 저가 되니까 저걸 했어요? 울산이 하니까. 그거 자결했다고. 미안한 제가 민가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민영은 뭐 자결한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다. 이분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자결할 용기가 있으면 싸울 일이지. 당신 목숨 하나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후손들한테 하는지 모르지.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후손들은. 뭐를 남겨놓고 당신은 저기 이러는 거야. 국민의 지도자가 됐으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일이지. 그게 이분의 일기에 써놓은 얘기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보니까 이거보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영어가 어렵고 은영하는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일기를 하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 나오는 이태진 교수한테 열이 나 안 되겠더라고요. 호텔에 와가지고 밤새 그 대목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겁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태진 교수였다가 정말 몰랐습니다. 역사는 바로 세워야죠. 서명한 건 서명한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놓는 것이 우리 역사고 그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준 유산인데 그거는 다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사인했어? 너는 그러니까 친일파야? 그러면 우리가 다 지성인인데 그렇게 남한테 이게 다 넘겨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제가 이제 이거를 일기를 파고들게 된 동기예요. 근데 그 후에 이거를 일기를 번역을 했다고 이제 이 교수가 저기 했어요. 번역을 11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출판 기념을 끝나고 제가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 와서 1월달하고 2월달 내용을 이제 다 봤죠. 인터넷 온 거. 이랬더니 이건 번역이 이건 아니었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사람 이름이 틀리고 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역사책을 어떻게 그렇게 잘못해 놓는가. 그래서 이 일기를 어떻게든지 요약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이제 소명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저기더라고요. 제 이력서에 있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리야. 정말 그 창피할 정도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역사학자들은 이걸 규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4년 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조선어에서 할 때도. 이 책을 읽어본 사람 대한민국 전체 터가지고 아마 5명이 안 될 거라고. 여기 유영식 교수님을 제외하고 이 교수님이 책을 다 정독을 하세요. 왜냐? 게일 목사, 하디 목사, 캐나다 선교부 이런 등등을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보신 거예요. 근데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없어요. 안 봐요. 이 책을 출판하는데도 출판사가 이거를 출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 책을 쓰는데 이 저긴데 그 출판 얘기가 건드려도 어떻게 하려고 이 저기를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일기에다가 쓴 그 저기는 사실관계를 다 썼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약점, 자기 가족에 대한 그 약점, 집안에 대한 약점, 그것뿐만 아니라 임금, 대신 그 동료들, 심지어는 YNC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예리하게 이분은 기록을 했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했고 자기의 반성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통역을 제대로 안 읽는 데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윤치호는 실파다. 근데 그걸 하나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61년을 걸쳐서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이 61년에 걸친 그 일기를 여기 써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기가 영문으로 된 걸 다 합치니까 한 4,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하면 제가 축약을 하는 것이 한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런 분량을 한 20권 정도 분량은 돼야 할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걸 누가 또 읽겠어요? 그래서 그 매년 일어나는 그 저기를 요약을 했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췌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제가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61년에 걸친 일기를 11단계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이제 그 미국 공사 통역관 또 고정임금하고의 연락 말하자면 지금 보니까 18살 우리가 정무비서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정책을 이 미국 측에 전달하고 미국 측이 생각하는 걸 다시 전달하고 그걸 네 의견은 어떠냐 그럼 상감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까지 썼으니까 그분이 18살 때 이미 국정에 대한 얘기를 다 통달을 했어요. 일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을 다 나열을 하면 그게 바로 부한말부터 시작해서 이 일본이 35년 통치했던 식민기간에 든 모든 거를 추격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인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제껴놓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학자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겁을 내고 이걸 못해요. 이거 했다고 그러면은 어디 학교에서도 이게 안 받아주고 너는 나중에 신파가 두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기를 요약을 한 것은 제 논문이 아니에요. 일기에 나와 있는 거, 날짜, 등장하는 사람, 언제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의 생각은 어디 요거냐, 그것만 간추려서 신문에 그저 제목 쓰는 정도로 한 것이 470페이지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서울서 이거를 하고 나니까 각 학교, 뭐 신학교, 뭐 역사학교 거기서들 이제 가지고 분석하겠죠. 근데 저는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사학자가 여러분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다른 사람은 손 못 댑니다. 이거 민장로님하고 윤건사님 아니면 손 못 댑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지? 그 이미 다 책 나왔고요. 그 너무 친일파라는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안 되니까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가족이 또 누가 뭐 이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저 이종훈 씨가 그거 이 비밀되는 거 파티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83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이 언제까지 저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기억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이제 떨어져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기를 완역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해설을 붙여서 완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발췌를 해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대략 한 2,000명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췌한 것이 약 1,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400명이라는 인원은 구한말에서부터 그 식민 통치 기간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거기하고 다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서재필 박사하고의 관계, 심지어는 이완용하고 어떤 저가 있었는지, 상감하고는 어떤 적이 있었는지, 그 이전엔 독립협회 때 있던 일은 어떤 저가 있는지, 그 속 사정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한 점이 학자들이 조금 겁이 나서 타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다 그냥 묵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삼스럽게 끄집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던졌고요. 그분이 겪었던 그 일 중에서 36개의 그 토픽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예를 들어 윤치호하고 한글. 그러니까 한글 그러면 뭐 주시경 선생 이렇게 하잖아요. 최현배, 김윤경 이런 분들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한글 그러면 원조가 윤치호라고요. 우리나라의 조선 이 왕조의 공문서를 우리말로 써야 되겠다 하는 거 반포할 때 주역이 윤치호라고요. 번역을 할 때, 성경 번역, 찬송가 번역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윤치호.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만 이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사실상 몰라요. 이분 정치가로 봐야 하느냐, 교육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선교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체육진흥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선사업가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운동가냐. 근데 여기에 모든 일에 앞장서서 다 했기 때문에 이분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타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기에 대한 얘기라면 괜히 자아자찬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과 그러니까 영어는 이 양반이 썼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영어를 잘하고 스피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 양반이 썼던 그 어휘나 그 인용한 것이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직역으로 하면 이게 무슨 소리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커미티가 있어서 거기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특히 그 신학교 저기 보면 이분의 그 신앙관이라 세계관이 정립이 된 거는 미국에 유학하는 5년 동안 이 밴더빌트 대학에 3년, 에모리 대학에 2년, 그 5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때 자기 지도했던 그 교수님, 또 지도한 분들의 그 사상, 그거를 이 신학자로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거를 아주 생생하게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건 대학원 그 교재로 활성화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읽은 책이 일일 썼는데 200권을 읽었다고 썼어요. 근데 200권이라는 건 뭐냐면 셰익스피어 전집 그게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월터 스캇의 그 전집, 그 중에서 뭐 미들로시안 뭐가 제일 감명 깊더라. 그게 미들로시안이 뭔가. 그러니까 이분의 그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맥컬리의 그 얘기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영국의 역사를 대비해 보니까 그 제임스 2세가 아주 굉장히 그 폭군이잖아요. 자기 그 찰스 저기 때 그 보복을 하려면 무지하게 갖다가 이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2세 그러면 아주 영국에서 헨리 8세 그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그 폭군으로 저기는 거죠. 종교 탄압하고 저기.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는 갑신정권 때 했던 민영이익을 연상을 한다 이랬어요. 또 여러분들 민영이익 또 뭡니까? 그 민영이익은 뭐 성을 미시지만 그 당시 황태자 저기 다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신정권 때 그 당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보복으로 삼족을 멸하는데 제임스 2세하고 민영이익하고 연상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아는 분이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을 사인을 하게 되는데 스티븐스 공공을 한 밴드 그랬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 편 들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봐, 윤치호. 당신 이거 외부 대신 이걸 맡아. 이제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뭐 이지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수습하려고 그러면 당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 아니 지금 다 넘어가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다. 나를 이렇게 모여니까 대신이고 차관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왜 날 보고 당신이 커라 그래? 그러니까 그 스티븐스 날 보고 미국의 베네딕트 아놀드가 되라는 얘기냐? 그 여러분들 그러면 베네딕트 아놀드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건 이분이 저기 했네? 그러니까 조선 대신들이고 뭐 임금이고 아놀드 저 베네딕트 아놀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독립전쟁할 때 그 워싱턴하고 같이 저기 하다가 배신해가지고 영국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배신자를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만큼이나 미국 사람들은 베네딕트 아놀드는 그러니까 스티븐 날 보고 그러면 너희 나라에 그 아놀드가 되는 얘기냐 이렇게 공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응용한 그런 내용이 전부 그런 얘기들에 그 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너무 이제 그 장황 길고 얘기가 자꾸 그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자 이분은 경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 이제 한 분은 이 고종임금의 저가 됐잖아요. 통역관이 됐잖아요. 미국 공사의 통역 그리고 임금님의 통역관.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을 저기 했고 두 번째 이 환고양 해가지고는 이제 학부 차관 그 다음에 외부 차관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외부 차관 2번 하고 외부 대신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력으로 말하면 굉장히 화려한 거죠. 독립협회할 때는 어떻게 돼서 여기를 잡아주겠다고 했느냐면 독립협회로서 이거 왕권을 약화시켜가지고 지가 박용효를 대통령을 시키고 지가 부통령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모함을 해가지고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독립협회에서 죽기 직전에 그 잡혀 죽기 직전에 이제 저기로 덕원으로 쫓겨간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을 쫓겨가서 서울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친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는데 1938년이라는 흥업불합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이화대학 졸업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화대학 이 교수들이나 교수분들이 얘기를 김한란 박사하고 칠파하고 동사에다 팽기치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김한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학교를 지켰는지 그걸 알면 어떻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 가지고는 맞아요. 이 윤철규는 자기가 한 걸 다 기록했으니까. 1938년 그 이후에는 내가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별 수 없고 유학생이 무슨 최현배 누구 이춘호 정철수 누구 내놓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는가. 저렇게 전향서 쓰지 않으면 저게 언제 끝나는지 몰라. 그러면 그 끝나는 모른다는 건 뭐냐면 연희전문 문 닫아야 되고 이화전문 문 닫아야 되고 세브란스 문 닫아야 되고 미션스쿨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 닫아? 그럼 멋있지? 이 양반 썼어요. 멋있다고 썼어요. 감리교에서 송진학교 문 닫고 간다 그러니까 그 참 용기 있고 저기라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악이 2가지가 있으면 2가지 중에서 그럼 뭐를 우리가 지켜야 되냐? 그래서 살아남아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수십만 명 되는 저 아이들은 누가 관리를 해주는 거야? 저거 그냥 길바닥에 나가는 거 완전히 일본은 뭐야 되는 거야? 그래도 조선 사람이 와서 누가 정신식을 주고 교육을 해야지 아무 기약 없이? 그리고 양반이 무모하게 독립운동하던 투쟁하는 거 무지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아주 이 양반은 절대로 왜냐? 포퓰리즘 운동한다는 사람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에 저기를 해가 수십 년 동안 독립협회 이 운동할 때 보면 다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를 안다고 독립운동해서 말로 독립이 되는 거냐. 그래서 모토가 이번님 한 것은 이 시민 통치를 받아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넘어갔어?
일단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려야지. 거기다 투제통을 던진다고 그게 와? 그거 뺏으려면 힘이 없는데 뭘 가지고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건 선동하는 걸로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델이 무슨 모델이냐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양반은 아주 피판인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 350년 동안을 이 오스트리아에 식민 통치 받았잖아요.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냐? 협력하면서 수모를 겪어가면서 음악, 스포츠, 그리고 단결하는 것. 그 세 가지를 백성들한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독립할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고 아주 철저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합쳐졌어요. 둘. 그럼 영국은 맨날 자존심 상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코틀랜드 같이 기다린다. 실력을 기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그 목표를 갖고 그리고 욕을 먹어도 나는 후진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게 그분의 아마 지금 캐나다들은 이분 그 길을 또 가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또 적을 한 게 있어요. 간디를 예를 들었다고요. 간디 그러면 어떤 인물입니까? 인도의 민족 지도자. 근데 간디하고 윤치호라는 인물은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야. 난 시기도 비슷하고 역경도 비슷하게 겪었고 국내에서 탄압도 받았고 다 같아요. 그러면 간디는 민족 지도자로 취향을 받아요. 근데 그 간디는 어떻게 되냐면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는 아주 솔선해가지고 증병했어요. 영국을 날 도와야지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있다. 세상에 그런 반응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간디는 직접 가서 20만 명 갖다가 모명을 해가지고 영국군하고 독일을 싸우도록 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그 인도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저기를 동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인도에서 간디를 바라보는 분과 일제말기에 협력한 걸 가지고 이 윤치호를 그 얘기는 일기가 그분의 내면의 세계를 낱낱이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읽혀지면 좋은데 이게 뭐 한 10,000개 정도는 되는데 이 시간 빌어 제가 특별히 감사드려야 될 분이 있어요. 저쪽에 우리 세인자알지 교회에 오신 저 닥터 데렉 취선. 오케이, would you please stand up? 닥터 취선? 저번에 우리랑 같은 교회에 제가 이거 읽다가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단어도 그렇고 그 사례를 들은 거. 성경에 나오는 모르는 거. 그거를 이 대립 박사가 그걸 같이 연구를 하고 아마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 이쪽에 서구적인 그 멘탈리티를 봐가지고 이런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 양반이 도와주셨어요. Thank you for the very. 지난해 11월에 서울 종교감리교회에서 성대한 윤치호 평전 출간 기념회를 열어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지내고 왔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토론토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 친지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잔치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시작된 이 작업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작을 하게 해주시고 또 여호와 샬롬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또한 성령의 크신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곳에 계신 필자분들께 더 감사드리는 것은 서울에서도 제가 토론토의 모든 필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협조해서 써주신 것을 자랑했지만 어딜 가나 윤치호 선생님을 아는 분들이 많은 이 토론토가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또 필자분들과 아울러 여기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직 완수하지 못한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윤치호 일기 완역을 위해서도 참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타리오 주의원 조성길입니다. 오늘 토론토 서울관에서 있었던 그 좌옹 윤치원 선생님의 출판 기념일이 너무너무 참 그 알차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보면은 이 토론토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셨고, 또 오늘 그 윤경남 간사님, 또 우리 민석궁 장로님, 그분들을 통해서 그 1000페이지나 되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아니고 카나다 토론토에서 우리 윤치원 선생님의 업적이 발표된 것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윤치원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이 다시 한번 정평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고 우리 애국가 작사는 윤치원 선생님이 하셨다는데, 그거는 그대로 잘 우리 역사에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치호 자홍 윤치호 그 출판 기념회에 와서 그 우리 민석콩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윤치호 선생님에 관한 근대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좌홍 윤치호 그 평전 출판 그 기념회에 토론토에 계신 여러 친지들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좌홍 선생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앞으로 그 후원해 주시고 또 그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토론토 사회에 또 새로운 그 인식이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